한국 아담 사화 전집 괴기 인물 이근 차상찬 기괴한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혹은 모양이 기괴한 사람도 있고 행동이 기괴한 사람도 있고 또 혹은 성벽이 기괴한 사람, 재주가 기괴한 사람도 있다. 그 여러 가지 기괴한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기괴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한 사람으로서 그 여러 가지 기괴한 일을 겸유하였다면 그 누가 절세무비의 큰 기괴한 사람이라고 아니하랴. 이러한 기괴한 사람이 혹 외국에도 덜어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역대에 꼭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선조시대에 유명하던 이근이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원래 상당한 문벌가에 태어났으나 생김이 아주 기괴망측하게 생겼는데 전신에 털이 담뿍 나서 얼른 보면 돼지 같으므로 처음 낳을 때는 부모들이 크게 괴악하게 생각하고 걷어 기르지를 않고 뒷동산 과목나무 밑에다 내다 버렸더니 까마귀와 까치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쪼아먹으려고 하여 때때로 악착한 소리를 치며 우니 부모도 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거두어 기르게 되었다. 그는 성장한 후에도 키가 석자에 차지 못하여 일개 난쟁이였으나 머리털은 유난히 길어서 땅에까지 닿게 되고 수족에도 짐승과 같이 털이 많이 났으며 또한 걸음걸이조차 이상야릇하게 걸으니 난쟁이 중에서도 천하 기괴한 난쟁이였다. 그는 형용이 그렇게 기괴하게 생기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기괴한 병신으로 자처하고 남과 상대하기를 부끄러워하여 항상 방 속에만 숨어 있었다. 그러나 천재는 비상하여 무슨 글이나 한 번만 보면 일람첩기로 모두 기억하여 사기와 경전을 무불통지하고 문장이 능란한 동시에 글씨가 또한 명필이요. 시와 노래와 휘파람을 모두 절창으로 잘 부르니 그에 족척되는 장계 황정우 선생이 한번 보고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여 운자를 부르고 시를 지으라 하였더니 그는 응구첩대로 시를 짓되 또한 걸작으로 잘 지음에 황 선생이 더욱 칭찬하되 천하기재라 하고 그의 부모에게 권고하여 장가까지 드리게 하였다. 용사란 때 일이다. 그는 난을 피하여 자기 집 선산이 있는 광주 땅으로 임시 우거하였더니 벼랑간 적군이 몰려들어와서 동리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게 되매 그 또한 함께 잡혀가게 되었다. 적군들은 처음 그를 보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여 크게 기괴하게 여기어 혹은 먹을 것도 던져주고 혹은 채찍 같은 것으로 때리기도 하여 그의 행동을 시험하려 하였으나 그는 원래 성질이 강경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으니 적군들은 더욱 이상히 생각하였다. 그때 마침 어떤 늙은 적장이 왔다가 그를 보고 말하되 저러한 괴물을 어찌하여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 하고 또 말하되 저와 같은 괴물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편전을 잘 쏜다. 하니 적군들은 크게 놀라 일제히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 하자 그중 한 장교가 말리어 중지하고 밤이면 마치 원숭이 모양으로 대롱 속에다 넣어두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또 점자를 불러서 점을 쳐보니 점자가 말하되 그것은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라 옛날 주문왕이 강태공을 얻은 괴상과 똑같으니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니 적장이 크게 기뻐하여 그 뒤부터 그를 특별히 대접하였다. 그때 적들이 진친 곳이 바로 한강상에 있는 제천정이라 때 마침 중추 8월 한가위가 되었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대낮과 같고 물결은 고요하여 비단결처럼 흐르며 가을 바람은 산들산들 부는데 모든 벌레 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리니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잡혀 갇힌 몸으로 농 속의 새와 같이 갑갑하게 있다가 심해 울적한 바람에 휘파람을 한번 부니 그 소리가 참으로 처절비절하여 말리 타향에 집 떠난 외로운 손이라든지 이팔청춘 홀로 우는 과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철석 같은 간장이라도 눈물을 아니 흘리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 갈수록 소리는 점점 처량하여 한 소리는 높고 한 소리는 나적 가을 바람과 같이 흘러서 적군의 진중으로 흘러들어가서 마치 계명산 추월야의 항우의 팔천장사가 장자방의 옥통소 소리를 듣듯이 일반 군병들이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니 적장이 크게 놀라서 일어나 듣다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비로소 농을 열고 글을 내어놓으며 말하되 어떤 괴물이 그렇게 기특한 재주를 가졌느냐. 전날에 점쟁이가 한 말이 허사가 아니구나 하고 무한하게 감탄을 하였다. 이근은 그렇게 오랫동안 적진 중에 잡혀서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남과 같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한 기괴한 인물로 태어나고 그 중에 또한 적군의 포로가 되어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바에야 또다시 무슨 거리낄 것이 있으랴. 이러할진대 차라리 무슨 방법으로든지 힘을 다하여 벗어나갈 길을 찾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자결이라도 하여 죽고 유행이 벗어나게 된다면 집에 돌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생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그날부터 결심한 후 마음을 턱 놓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로 하고 웃고 싶은 때에는 웃기도 하고 하니 적장이 더욱 신기하게 여겨서 가끔 술을 권하니 그는 원래 주량이 큰 데다가 화가 나는 판이라 양대로 맘껏 먹고 취한 다음에는 가진 목청을 다 쏟아 평소부터 잘하는 노래를 크게 하니 그 노래는 원래 초사로서 곡조가 매우 비창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수많은 적군들은 그의 노래를 한번 듣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니 그는 다시 일어나 춤을 추는데 춤도 천하의 명무원이와 그 춤이 보통 춤이 아니요 기기괴괴한 춤이어서 요두전목의 손장단 발장단을 일시에 맞추어가며 또 벼랑간 몸짓을 다하여 하니 그때까지 눈물을 비오듯 흘리던 적군들이 일시에 눈물을 씻고 박장대소의 포복절도들을 하였다. 그는 그와 같이 적군들을 마음대로 울리고 마음대로 웃기고는 또 다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니 보는 사람들이 또한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그때 적장은 그에게 묻되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우느냐. 저와 같은 괴물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편전을 잘 쏜다. 하니 적군들은 크게 놀라 일제히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 하자 그중 한 장교가 말리어 중지하고 밤이면 마치 원숭이 모양으로 대롱 속에다 넣어두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또 점자를 불러서 점을 쳐보니 점자가 말하되 그것은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라 옛날 주문왕이 강태공을 얻은 괴상과 똑같으니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니 적장이 크게 기뻐하여 그 뒤부터 그를 특별히 대접하였다. 그때 적들이 진친 곳이 바로 한강상에 있는 제천정이라 때 마침 중축 8월 한가위가 되었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대낮과 같고 물결은 고요하여 비단결처럼 흐르며 가을 바람은 산들산들 부는데 모든 벌레 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리니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잡혀 갇힌 몸으로 농 속의 새와 같이 갑갑하게 있다가 심해 울적한 바람에 휘파람을 한번 부니 그 소리가 참으로 처절비절하여 말리 타향에 집 떠난 외로운 손이라든지 이팔청춘 홀로 우는 과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철석 같은 간장이라도 눈물을 아니 흘리지 못하였다. 밤이 깊어 갈수록 소리는 점점 처량하여 한 소리는 높고 한 소리는 낮어 가을 바람과 같이 흘러서 적군의 진중으로 흘러들어가서 마치 계명산 추월야의 항우의 팔천장사가 장자방의 옥통소 소리를 듣듯이 일반 군병들이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니 적장이 크게 놀라서 일어나 듣다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비로소 농을 열고 글을 내어놓으며 말하되 어떤 괴물이 그렇게 기특한 재주를 가졌느냐. 전날에 점쟁이가 한 말이 허사가 아니구나 하고 무한하게 감탄을 하였다. 이근은 그렇게 오랫동안 적진 중에 잡혀서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남과 같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한 기괴한 인물로 태어나고 그 중에 또한 적군의 포로가 되어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 된 바에야 또다시 무슨 거리낄 것이 있으랴.
이러할진대 차라리 무슨 방법으로든지 힘을 다하여 벗어나갈 길을 찾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자결이라도 하여 죽고 유행이 벗어나게 된다면 집에 돌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생을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그날부터 결심한 후 마음을 턱 놓고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로 하고 웃고 싶은 때에는 웃기도 하고 하니 적장이 더욱 신기하게 여겨서 가끔 술을 권하니 그는 원래 주량이 큰 데다가 화가 나는 편이라 양대로 맘껏 먹고 취한 다음에는 가진 목청을 다 쏟아 평소부터 잘하는 노래를 크게 하니 그 노래는 원래 초사로서 곡조가 매우 비창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수많은 적군들은 그의 노래를 한번 듣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니 그는 다시 일어나 춤을 추는데 춤도 천하의 명무원이와 그 춤이 보통 춤이 아니요 기기괴괴한 춤이어서 요두전목의 손장단 발장단을 일시에 맞추어가며 또 벼랑간 몸짓을 다하여 하니 그때까지 눈물을 비오듯 흘리던 적군들이 일시에 눈물을 씻고 박장대소의 포복절도들을 하였다. 그는 그와 같이 적군들을 마음대로 울리고 마음대로 웃기고는 또 다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니 보는 사람들이 또한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었다. 그때 적장은 그에게 묻되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는 지피를 청하여 필담으로 대답하되 집에 80의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난리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생사를 알지 못하여 우노라. 고하니 적장은 그 사연을 보고 크게 감격하여 더구나 그 글씨와 문장이 아주 훌륭하여 혀를 휘두르며 무한한 칭찬을 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일반 군중에게 말하되 그 인물이 본래 괴성스럽게 생긴 중에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 그런 괴물을 함부로 까닭 없이 죽일 수도 없고 그대로 군중에 두었다가는 다른 날에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 자를 죽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두어야 소용이 없을 뿐더러 장래 화근에 염려가 되는 바이야 하루속히 놓아 보내서 저의 환심이나 사는 것이 좋겠다 하니 여러 사람들도 그 말이 옳다 하여 모두 놓아주기로 찬성하였다. 적장은 그를 보고 말하되 네가 만일 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가게 하겠다. 하니 그는 그때까지 그들의 진의를 모르는 까닭에 의심이 나서 도리어 시험삼아 말하되 지금 각지에 병난이 치열하여 집에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위험하여 갈 수가 없은즉 아직 이 친중에 있어서 시일을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적장은 다시 말하되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대로 들어줄 터이니 조금도 의심을 두거나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여라. 하였다. 이그는 그제서야 적장의 의사가 어떤가를 짐작하고 다시 말하되 나의 친척이 지금 강화도에 있으니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하였다. 적장은 쾌히 승낙하고 진중에 잡혀있는 우리나라 사람 4~5인을 뽑아 적은 선척을 준비하고 식량과 그에 필요한 물건까지 많이 실어주어 강화도로 보내며 오랫동안 포로의 몸으로 적진중에 갇혀있던 이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순풍에 돛을 달고 강화로 향하였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그로 인하여 또한 방송이 되니 여러 사람들이 그의 응공을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근이 그 죽을 땅을 벗어나서 간신히 강화를 찾아간즉 거기에 친척은 난리 중 어디로 피란을 가고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일무 도중에 길 잃은 나그네 모양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여 한참 동안 낙심천만을 하다가 우연히 들은즉 자기 외사촌 되는 박경신이 새로 해주 목사가 되었다 하므로 매우 반가워하여 다시 그곳으로 떠났다. 포로의 신세에서 고생하던 그는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또다시 먼 길을 걷게 되었다. 어머니를 찾아보겠다는 일편단심으로 끼니를 굶으며 벌에서 노숙도 하며 해주를 향하여 걸어갔다. 도중 깊은 산중에는 난리에는 반드시 생기는 산적대들이 준동하여 행인들을 괴롭히고 있어 이근도 여러 차례 그놈들의 손에 잡혔었으나 그의 괴상한 용모와 기괴한 행동 그리고 그의 놀라운 재주를 목격한 산적들은 누구나 혀를 차며 감탄을 마지 아니하여 감히 손을 댈 생각은 못하고 대접을 유승히 하여 돌려보내곤 하였다.
해주에 도착한 그는 박경신의 주선으로 다시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서 모자가 다시 만나 전날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몸이 그렇게 괴물로 생겼으나 나이 70세까지 살고 자손도 또한 많다고 한다.